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시장의 예상에 훌쩍 뛰어넘으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실적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오늘 이 시간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을 넘어서 그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조 2,100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하나금융지주의 이번 1분기 연결 순이익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나 껑충 뛴 수치거든요. 시장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눈에 띄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헤드라인 숫자만 딱 보고 넘어가면 진짜 그림을 놓치기 십상이라는 거. 이제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1분기 성공의 진짜 이유부터 시작해서 수익을 갉아먹었던 일회성 요인들, 실적을 견인한 마진과 대손 비용, 자본 비율 회복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와 전망까지 순서대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분기 성공의 진짜 이유. 표면적인 숫자를 넘어선 진짜 원동력이 뭔지 보시죠. 방금 제가 순이익이 1조 2,10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충격들을 싹 다 걷어내고 회사가 본연의 체력으로만 벌어들인 경상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무려 1조 3천억 원대에 달한다는 겁니다.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격차가 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번 분기에 하나금융이 극복해야 했던 숨은 난관들이 꽤나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이 수익을 짓눌렀던 강력한 역풍들, 즉 비경상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진짜 뼈아팠던 두 가지 엄청난 태클이 들어왔었어요.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훅 뜨면서 발생한 외화환산 손실, 이게 무려 823억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홍콩 ELS 과징금 관련해서 충당 부채로 343억 원이 추가로 나갔죠.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1,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을 맞고도 그렇게 좋은 실적을 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세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실적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쌈발 엔진, 마진 증가와 대손 비용 감소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 은행의 수용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죠. 바로 순이자 마진, 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이게 이번 실적 방어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하나은행의 님이 무려 6bp, 6베시스 포인트나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이건 경쟁 은행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상승폭이거든요. 돈 되는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싹 재편한 게 완전히 제대로 먹힌 거죠. 이 빵빵한 엔진 덕분에 그룹 전체 순이자 이익이 작년보다 10.2%나 늘어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뼈아픈 환율 손실을 전부 커버하고도 남았던 겁니다. 두 번째 엔진은 대손 비용의 급감입니다. 그룹 전체 대손 비용이 2,370억 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담보 비중이 높다 보니까 부실 채권이 조금 늘어도 추가로 돈을 쌓아둘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이 중간에 새지 않고 고스란히 최종 수익으로 직결되게 만든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어막이었던 셈이죠. 네 번째, 자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락해버린 자본 비율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게 바로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입니다. 이게 은행의 재무적인 맷집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이 비율이 떨어지면 주주환원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의심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은 이 숫자 변동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흐름을 한번 딱 짚어볼게요. 1분기 CET1 비율이 13.09%로 전분기 대비 29bp나 빠졌습니다. 가장 큰 주범은 역시 환율 약세였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해외 투자분에 대한 외환 포지션 인정으로 일단 11bp가 구조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거기다 운영 리스크 적용 기간이 축소되는 효과까지 더해지면 15에서 20bp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산해보면 2분기 중에는 다시 13.3%에서 13.4% 수준으로 무난하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랑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향후 기업 가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하나증권 최정욱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꽤 흥미로운데요. 하나금융의 기초 체력이 이렇게나 눈에 띄게 튼튼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사들하고의 PBR 격차가 오히려 다시 벌어졌다는 점을 딱 짚어냅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비해서 아주 매력적인 충분한 가격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밀어주는 향후 촉매제들도 대기 중입니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그동안 골치 아팠던 환율 우려도 좀 덜 수 있고요. 비은행 부문에서 발목을 잡던 해외 부동산 감액 손실도 2026년쯤이면 싹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자본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비은행 부문 이익이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는데 2027년에는 이 성장세에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탄탄한 방어력과 미래를 밝히는 촉매제들을 근거로 애널리스트는 12개월 목표 주가를 15만 7천 원으로 굳건하게 유지했습니다. 하나금융이 이번 1분기에 보여준 이 놀라운 이익 창출력이 결코 어쩌다 터진 요행이 아니라는 걸 시장에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오늘의 핵심을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순이익 장아진을 짱짱하게 방어해내고 있고 2027년을 향한 비은행 부문의 폭발적인 수익성 가속화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격차가 나고 있는 지금의 하나금융. 이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